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문득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아주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거울 속 얼굴은 그대로인데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 하지만 혹시 그 작은 변화들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라면 어떨까요?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지만 몸은 언제나 먼저 알고 먼저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며 삶의 끝은 예고 없이 닥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천천히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작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들입니다. 예전보다 밥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허리띠가 느슨해졌지만은 살이 빠져서 좋다고 넘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잠깐 외출만 해도 숨이 차고 돌아와서는 한참을 쉬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노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다들 이 나이면 이렇지 뭐.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몸은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힘을 남겨두고 덜 중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식욕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다. 이 말들 속에는 포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넓게 펼치기보다 안으로 모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종종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쓸모없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애써 무시합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억지로 눌러버립니다. 무리해서 약속을 나가고 피곤한 몸을 다그치며 버텨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시기는 잘만 받아들이면 가장 평온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고 말해주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인정받기 위해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역할을 내려놓고 존재로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한 노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도 없다. 지금 여기에 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삶의 본질이 또렷해집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숨 한 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예전과 다른 변화를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을 불안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바꾸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쉬는 것입니다. 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허락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했던 일은 무엇이었고 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내려놓게 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더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두려움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나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몸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나고 또 가장 쉽게 무시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살이 좀 빠졌네. 이 한마디로 넘겨버리는 변화입니다. 체중 감소는 종종 기분 좋은 일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체중 변화는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너무 자주 듣지 않으려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바지가 헐렁해집니다. 허리띠를 한 칸 줄였고 옷맵시는 가벼워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보기 좋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입맛도 점점 둔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조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는 힘 자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천천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피로와 무기력이 채웁니다. 예전엔 가볍게 하던 집안일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이 시기의 체중 감소는 단순한 살 빠짐이 아닙니다. 몸이 버텨야 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알려오는 방식입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낙상에도 크게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면역력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감기 하나에도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몸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살찌면 뭐하냐? 입맛 없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잘 먹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음식, 따뜻한 국물, 단백질이 들어간 간단한 식사, 몸을 채우는 행위는 생존을 넘어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혼자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기보다 의료진과 상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성숙함입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이 공허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까지 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더 따뜻하게 채워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심코 넘겼던 끼니는 없었는지, 배고픔을 참은 순간은 없었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소중히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은 조금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체중 감소는 끝을 알리는 경고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더 돌보라는 요청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의 힘이 빠져나갈 때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쳐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은 무겁고 아침부터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예전에는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쉬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뭘 해도 힘이 안 나. 이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깊은 피로와 쇠약감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에너지를 분배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숨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장기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이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만도 몸은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에 쓸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일상이 갑자기 무거워진다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는 일조차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잠깐 외출을 생각하면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부터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하나씩 벽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한계를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말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 피로는 더 깊어지고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속도를 강요합니다. 이 시기의 피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외로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미안해지고 귀찮게 느껴질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립은 피로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무게를 더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나는 지금 많이 지쳐있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 한 문장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쉬는 것은 뒤처지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한 선택입니다. 깊은 피로가 느껴질 때는 하루의 목표를 과감히 줄여도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끝내는 날보다 무사히 지나간 하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빛을 바라보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숨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버텨왔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 관계를 조금 빌려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얼마나 쉬게 해 주었는가? 그리고 아주 작은 휴식을 허락해 주세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몸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피로는 끝이 다가왔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쇠약감과 함께 서서히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 기억과 생각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아주 익숙한 것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매일 다니던 길인데 잠시 방향을 헷갈립니다. 늘 알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떠올립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어 이런 순간들이 잦아질수록 마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혹시 큰 병의 시작은 아닐까?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숨기려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넘기며 혼자서만 걱정합니다.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생각의 속도가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머리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뇌도 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기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 숨 쉬는 순간,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이것들은 기억이 조금 흐릿해져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환경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물건, 반복되는 일상, 이 단순함이 뇌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과도한 자극은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예측 가능한 하루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기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가벼운 두뇌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것을 억지로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 한 줄을 읽고 느낌을 말해보는 것, 익숙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사진을 보며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자극들이 뇌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혹시 요즘 자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럴 때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못하나라는 말 대신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기억이 흐려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이 순간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며 자주 찾아오는 변화, 잦은 감염과 느려진 회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쉬어도 기침이 오래가고 몸살 기운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지? 노년기에 접어들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몸을 지키는 방어선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기, 폐렴, 요로감염 같은 질환이 잦아지고 작은 병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병 그 자체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몸이 회복에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병을 이겨내고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힘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 자체가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아프면 마음까지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래다 더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불안은 몸의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병원에 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참고 견디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몸은 참고 버틸수록 더 약해집니다.
잦은 감염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고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입니다. 빨리 낫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돌봄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손을 자주 씻고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제때 예방접종을 하고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 이 평범한 습관들이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을 탓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라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몸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플 때는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짧은 안부 전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걱정해주는 존재, 이런 것들이 약보다 더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최근의 건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볍게 넘겼던 증상은 없었는지, 충분히 쉬지 못한 날은 없었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은 끝을 알리는 징후가 아닙니다. 몸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호흡과 혈액순환이 달라질 때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숨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얕아지고 깊게 숨을 쉬려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히려 숨이 불편해져 베개를 높이거나 앉아서 쉬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편에 속합니다. 호흡과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장과 폐의 기능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 결과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몸은 가장 중요한 장기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뇌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우선하고 손과 발 같은 말단으로 가는 혈액은 줄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겁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일상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말을 하다가도 호흡이 끊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은 다시 혈액순환이 더 느려집니다. 몸은 점점 더 안으로 웅크리고 활동 범위는 점점 좁아집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마음도 함께 움츠러듭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흡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내쉬는 연습. 이 간단한 반복이 몸에 안정감을 줍니다. 호흡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함께 내려옵니다. 잠자는 환경도 중요해집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하고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하는 것. 필요하다면 베개를 조금 높여 숨이 막히지 않는 자세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진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조기에 도움을 받으면 불편함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숨이 편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위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은 끝까지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내는 신호는 포기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오늘 잠시 숨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숨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과 순환의 변화는 삶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고 남은 시간을 더 안전하게 건너가라는 안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신체 변화들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사람들이 왜 더 고독을 느끼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의 변화가 이어질수록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말수가 줄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처럼 반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혼자가 더 편해. 이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마음도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속에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숨을 고르는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요함이 곧 외로움으로 오해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는 곧 버려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모임에 나가고 피곤해도 웃으며 자리를 지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없이 지치지만 그래도 이게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기보다 적은 사람과 편안히 숨 쉬고 싶다는 것을, 이 변화는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찾아오는 고독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가 되는 고독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 들 때의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스스로를 하찮게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고독은 다릅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 고독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다시 정리하게 만듭니다. 이 고독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만납니다. 문제는 이 두 고독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찾으면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필요한 연결까지 모두 끊어버리면 상처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안정감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관계,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쌓여있던 소음을 내려놓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고요함을 잠시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고독한 시간에는 마음이 오래 묻어두었던 말들을 꺼냅니다. 후회, 아쉬움, 고마움, 미처 하지 못한 말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느끼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감정은 느껴질 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연습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오늘 나에게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좋았던 순간, 차 한 잔이 따뜻했던 순간, 그 기억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마주하면 삶을 가장 깊게 정리해 주는 스승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삶을 더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앞으로 무엇을 할까를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몸이 느려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고독이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울의 시작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생은 더 이상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확장보다 정돈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감정은 의외로 후회입니다. 하지 못한 일,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바뀌었을 선택들. 이 생각들은 고독한 시간에 더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후회를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후회는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후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를 평가하려 들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알고 있었고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심판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후회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문장은 삶 전체를 부정해서 회복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애썼다.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안다. 이 말은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문장입니다. 이해받는 순간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겠다는 말은 완벽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느끼고 좋으면 좋다고 인정하는 것. 이 단순함이 삶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과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삶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 과거의 판단,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대신 지금의 나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는 것. 이 질문이 방향을 정해줍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오늘 나에게 고마웠던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참아낸 순간,
버텨낸 시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은 선택,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후회는 삶의 그림자일 뿐 삶 전체는 아닙니다.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면 빛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가 아닌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마지막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말은 종종 두려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필요한 것은 준비보다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떠날지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몸의 변화, 관계의 변화, 고독과 후회까지 지나오며 사람은 서서히 한 가지 사실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것은 결국 흘러간다는 것,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커지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는 것을 몸과 마음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욕심이 없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졌다는 신호입니다. 성과보다 평온을, 평가보다 안정감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평온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인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이 문장은 자신을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채찍을 내려놓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잘 지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지금의 나를 지치게 한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 하나로 충분합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 참지 않아도 되는 감정,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역할.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은 허전함이 아닙니다.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통과하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 몸이 아프면 쉬고 마음이 무거우면 말없이 쉬어갈 줄 아는 것, 이 단순함이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한다는 말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삶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무거웠던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가벼워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남은 부분을 살아가는 것. 그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색깔을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은 늘 뒤로 미뤄둡니다. 그러다 삶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문득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왔을까? 이 질문은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은 많지만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했던 순간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나를 사랑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늦지 않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사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이미 지나간 시간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과 달라진 얼굴이 먼저 보일지도 모릅니다. 주름, 처진 어깨, 느려진 눈빛, 그래서 괜히 고개를 돌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한평생을 살아온 얼굴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버팀과 포기의 시간을 모두 견뎌낸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기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았던 말입니다. 잘해냈든 부족했든 그 모든 시간을 당신이 살아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인정 하나가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기 사랑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희생을 멈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그 솔직함이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 더 편한 신발, 몸이 좋아하는 음식 한 끼, 아무 약속 없는 오후, 이런 선택들은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몸과 마음에 동시에 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은 공허함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용히 앉아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살펴보세요. 기쁨일 수도, 쓸쓸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느껴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납니다. 그 사실은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관계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오늘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보세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대신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다. 이 말 한마디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그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걷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들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안아주며 걸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은 평온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자신을 밀어두지 않는 삶으로 조금씩 바꿔가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인생의 마지막 과제가 아닙니다. 마침내 돌아와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도착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